자, 연금계약의 본질은 재벌 배불리기 연금 민영화이다. 세 번째 편, 윤석열 정부의 연금계약 내용을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9일과 9월 4일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연금 계약안을 제시했는데요. 요약을 해보면 현재 보험료율 9%를 13%로 해서 44%나 인상하겠다는 거고요. 소득 대체율은 2028년도에 40%까지 줄어들거든요. 현재는 42%입니다. 이것을 42%에서 동결하겠다. 그래서 올해를 놓고 보면은 동결이고 2028년도 40%를 놓고 보면은 5% 인상한다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자, 이게 뭡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게 아니라 말로 주고 되로 받는다는 얘기죠. 자, 보험료율 차등 세대별 차등 인상은 전 세계에 도입된 사례가 없어요. 연금이라는 것은 세대 간의 연대인데 이 연대를 깨겠다는 겁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필연적으로다가 연금이 삭감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면 2030년 신규 수급자 기준으로 연금 수급 총액이 17% 가까이 줄어든다라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자, 기사를 보면은요. 연금 계약안이 실현되면 50세는 612만 원을 더 내는 반면에 20세는 2,340만 원, 즉 50세보다 4배를 청년들이 더 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청년들한테는 뭔가 배려해주고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더 가혹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모두가 피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50세 국민들은 국민연금을 5,500만 원 정도 깎입니다. 자동 안정화 장치에 하한선을 둘 경우에. 그래서 같은 시기 20세는 11%가 줄어들고요. 30세는 13.4%가 줄어들고 그리고 85년생 40세는 14.6%, 즉 전 세대에 걸쳐서 다 임금이 줄어드는 게 이번 연금계약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연대에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이 발표한 것을 제가 발췌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 정부의 연금계약안은 과장에 가깝거나 계약을 위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자동 삭감 장치라는 거고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인상하면서 실질 가치를 보장해 주는데 사적연금에는 전혀 없는 그런 제도인데요. 정부 안대로 하면 물가 상승률에서 가입자 감소율, 그다음에 기대요명 증가율을 반영해 빼게 되면 물가 상승률보다 더 낮아지는 문제 발생, 즉 전년도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 인상률 하한을 0.41%로 한다고 하면 물가 상승률이 2%일 때 1.69%를 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리까지 감안하면 삭감폭이 더욱더 커진다는 거고요. 전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세대별로 총 연금액이 15에서 16% 정도가 삭감이 되고 기대명 말기에는 거의 30% 이상 삭감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 36개국 중에서 24개국이 자동 조정 장치를 운영하고 있다고 정부에서 이게 보편적인 거로 얘기하지만 이들 국가의 평균 소득 대체율보다 대한민국이 월등히 낮다라는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소득 대체율이 낮고 노인 빈곤율이 높은 한국의 상황에서 자동 조정 장치는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협할 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대별 보험료 차등 인상이라는 건데요. 세대 갈등 조정만 부추기는 이런 조치로서 50대 최저임금 노동자의 보험료율을 20대 대기업 노동자보다 더 빨리 올리는 것에 대한 형평성 이런 것들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5년생과 76년생, 85년생과 86년생, 95년생과 96년생 한 끗 차이로 소득이 같아도 매달 내는 보험료율이 8년 동안 차등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세계 186개에서 세대나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는 단 한 곳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연금계약은 세계 연금사에서 최대 코미디가 될 거다라고 비판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요.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논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뭔가 연금개혁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해보자 라고 해서 26차례
4차례, 수십 차례의 회의와 토론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1차 때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반면에 소득제체율을 50%로 하는 안, 그리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제체율을 40%로 하는 안을 가지고 3차례 거친 설문조사를 했는데 처음에는 이 안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논의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우리 국민들 대다수는 이 안이 훨씬 더 유리하고 우리 국민들한테 유익한 거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이게 폐기가 돼버렸습니다. 또 합의가 안 된 것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에서 자동상감 장치 반대하고 보장성 50%로 하는 21대 국회에서 합의했던 이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다라고 비판하는 기자회견까지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연금을 개혁하거나 임금 인상을 막 제대로 안 해주면 공무원 노동자들이 역을 막아버립니다. 파업을 합니다. 심지어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나와서 정부를 상대로 규탄 투쟁을 합니다. 지하철이 멈추고 가스가 끊기고 이런 투쟁을 전개해요. 왜 그럴까요? 본인들의 노후 생존권이 위협되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국가에서 노동자들이 또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이죠. 옛말에 연금이 자식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퇴직한 이후에 우리 자식들로부터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100만 원, 200만 원 그 이상의 용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연금은 자식보다 낫다는 말이 있는 겁니다. 자, 유명한 영화죠. 안시성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땐 목숨 걸고 싸워야 된다고 말이죠.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자살률이 OECD보다 3배 넘게 높은 나라가 또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 노후를 강화시키는 것은 정부가 해야 될 당연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것은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의 노후 생존권을 위해서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국민들과 함께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주고 함께 연대해서 우리의 노후 생존권을 같이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